추워지는 날씨에 모두들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밖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아이들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초등학교 담벼락 옆은 썰매 타기가 좋았습니다. 단단히 챙겨 입고 아이들과 함께 포대자루 들고 담벼락 옆으로 갔습니다. 나도 함께 어린이가 되어서 눈썰매를 탔습니다.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서 아무도 다니는 사람이 없는 날, 그날 아이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눈사람을 굴리면서 즐거워하던 모습도 생각납니다. 하얀 눈이 예전처럼 많이 오지는 않으나 눈이 오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 어린 시절 생각에 즐거웠습니다. 따스함을 몰고 온 라디오 금천, 김호경의 기차와 소나무, 마지막 입새입니다. 1년의 양식을 준비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올해도 맛있는 김치 만들어주세요. 건강을 위해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100세 시대의 운동은 필수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자세도 바르고 등도 구부러지지 않고 허리도 아프지 않습니다. 러닝머신은 바르게 걷는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열심히 운동하세요. 금천구의 어머님, 아버님들 모두 건강하세요. 진우의 엉뚱한 상상 노래 듣겠습니다. 매년 그때가 되면 우린 기대하지. 어린아이같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일기예보에서 눈이 올 거라 하지만 벌써 몇 년째 들리는지 정말 모르겠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바라고 있을 거야. 올해 성탄절에는 하얀 눈을 볼 거라고. 어쩌면 안 올지도 몰라. 너무 좁아진 내 않기 시작했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바라고 있을 거야. 올해 성탄절에는 하얀 눈을 볼 거라고. 어쩌면 안 올지도 몰라. 너무 좁아진 내 하면 하늘은 착하게 사는 곳에만 축복을 내려줄 거라 하지. 창밖을 봐 눈이 와 그렇게 기다리던 하얀 눈이 와.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는
어른이 동화 마지막 잎새 오 헨리. 워싱턴 광장 서쪽의 작은 구역은 길들이 질서 없이 뻗다가 몇 개의 길고 작은 마을로 갈라져 들어갔다. 한 마을의 예술가는 이 마을의 훌륭한 가치를 발견했다. 수구머니 그림 물감과 종이와 캠퍼스갑 청구서를 들고 와 헤매다가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돌아 나오는 구조였다. 미술가들은 방값이 싸면서도 창이 북쪽으로 나 있고 18세기 박공과 네덜란드식 다락방과 아치가 있는 집을 찾아 그리니치 빌리지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화가촌이 생기게 된 것이다. 수와 존 씨는 같은 취미를 갖고 있기에 화가촌으로 들어와 3층 벽돌집 맨 위층을 공동화실로 쓰기로 했다. 11월이 되자 폐렴이라는 낯선 불청객은 존 씨에게 찾아들었다. 의사는 살겠다는 의지만 갖는다면 희망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존 씨는 담쟁이 덩굴에 달린 잎새를 세면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고 그러면 자기도 죽게 될 것이라며 자포자기하고 있었다. 수는 바보 같은 소리라며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투덜거렸다. 수는 존 씨에게 잠을 좀 자라 하며 1층에 사는 범한 할아버지에게 갔다. 범한은 60이 넘은 노인으로 체구는 작고 성질이 과격했고 화가로서는 실패한 사람이었다. 그에게 광부 모델을 부탁하면서 친구 존 씨의 이야기를 했다. 밤새도록 비바람이 휘몰아친 후라 잎새가 없을 거라는 비참한 생각으로 수에게 커튼을 젖혀달라고 했다. 그런데 벽돌담 담쟁이 덩굴의 마지막 잎새가 그대로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존 씨는 그것을 바라보며 희망이 생겼고 수가 끓이고 있는 닭고기 스프와 포도주와 우유를 갖다 달라고 했다. 마지막 잎새는 범한 할아버지가 그린 것이다. 범한 할아버지는 비바람이 사납게 불던 간밤에 벽돌담 벽에 마지막 잎새를 그렸다. 구두와 옷은 온통 젖었고 몸은 얼음같이 찼고 사다리와 흩어진 붓과 물감이 섞여 있는 팔레트는 할아버지의 상태를 말해주었다. 마지막 잎새가 떨어진 그날 밤에 낙엽을 그린 것이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할아버지의 걸작품이었다. 어른이 동하였습니다. 범한 할아버지는 벽돌담 벽에 마지막 잎새를 그리고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올바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비킴의 고래의 꿈 노래 듣겠습니다. Yeah, fell in love again, man. 바다 저 끝 어딘가 사랑을 찾아서 하얀 꼬리 세워 길 떠나는 나는 바다의 큰 고래 이렇게 너를 찾아서 계속 헤매고 있나 저 하얀 파도는 내 마음을 baby 다시 흔들어 너를 사랑하게 I'm fall in love again 너를 찾아서 나의 지친 몸짓을 파도 위를 가르네 I'm fall in love again 너 하나만 나를 편히쉬게 할 꿈인가 넌 아는지
한 번쯤 손을 흔들어줘 baby 혹시 너라는 날지도 모르니 I'm fall in love again 너는 바다야 나는 그 안에 있는 작은 고대한 마리 I'm fall in love again 왜 이렇게 돌고 돌아야 하나 내 맘을 왜 몰라 한 잔 두 잔 술에 잊혀질 줄 알아서 운명이란 없다고 말했었던 나인데 다시 만난 너를 보며 사랑에 빠져 이제 꿈을 찾아 떠나 바다를 향해 너를 찾아서 나의 지친 몸짓은 Tell me why 가르네 I'm fall in love again 너 하나만 나를 견디시게 할 뿐인 걸 넌 아는지 Fall in love again 너를 찾아서 나의 지친 몸짓은 파도 위를 가르네 I'm fall in love again 너 하나만 나를 견디시게 할 뿐인 걸 넌 아는지 Yeah Why Say 좋은 생각, 가장 따뜻한 겨울, 천서영. 어느 겨울, 자취방에 갑자기 운수가 나오지 않았다. 어찌할 줄 몰라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갱년기가 찾아온 엄마는 몸이 좋지 않거나 마음이 괴로우면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 집주인 할머니는 동네에서 한 아저씨를 불러왔다. 아저씨는 공구로 보일러를 열어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온수관이 언 것 같다며 드라이기로 녹여보라고 했다. 허나 영하 10도를 웃도는 혹한에 드라이기로는 역부족이었다. 밤에는 난방이 켜지지 않았다. 보일러 버튼을 눌러도 오류 표시만 나타났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보일러에 누수가 생겨서 그렇단다. 아저씨가 보일러를 연 것이 화근이었다. 다음 날 집주인 할머니에게 말했지만 창문부터 단속을 잘했어야 한다는 답만 돌아왔다. 창문을 열어둔 적이 없어. 그저 억울했다.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 할머니 딸에게서 연락이 왔다. 수리기사를 불렀는데 수리비 40만 원이 나왔다며 돈을 보내라는 거였다. 한 달 아르바이트비와 맞먹는 액수에 나는 상황을 다시 설명했지만 아주머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앞이 캄캄했다. 그때 사장님이 전화를 바꿨다. 자신을 나의 이모라고 소개하고 자초지정을 설명했다. 할머니가 부른 아저씨 때문에 보일러에 누수가 생겼으니 수리비를 다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화를 마친 사장님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려는데 목이 메었다. 주방 한가운데서 울음을 터뜨린 나를 다독이며 사장님이 말했다. 처음 겪어서 그래. 잘 모르고 당황하는 게 당연해. 수리비는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외롭고 더러운 그때 나를 다독여준 사장님의 손길을 잊지 못한다. 그날 세상이 마냥 춥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이 마냥 춥지만은 않다는 말에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도 사장님 같은 분들이 많아서 세상은 살만합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100회에 댓글 다신 분들 설명란에 전화번호 남겨놓았으니 꼭 문자 주세요. 유정석의 질풍가도 노래 들으며 라디오 금천 김호경의 기차와 소나무 마지막 잎새 방송 마치겠습니다. 기술의 포포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여러분 사랑합니다.